라고 하는 운동의 공식들 정리했었나요? 아니요. 그래서 혹시 뭐 작년에 중학교 3학년 물리를 저하고 하셨던 분들은 사실 지루할 정도로 들었기 때문에 저걸 또 하나 좀 싶으시겠지만 참으시고 제가 그거는 주중에 오셨을 때 더 다른 컨텐츠 실한 걸로 다 보상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은 안 들은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두 가지 운동에 대한 간단한 비교를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혹시나 여름방학에 역학 특강이 될지 물리학 특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혹시나 또 저한테 수강을 하시게 되는 분들은 제가 거기서는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물리학 문제들을 많이 다룰 건데 물리학 1이라고 하는 니네가 내년에 선택하게 될 예정인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개가 저거야. 그래서 제가 보통 줄여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보통 하냐면 등가직이라 표현을 해요. 등가직. 먼저 등속운동이라는 거는 단순히 너희가 초등학생 때 배웠던 이 공식이 그대로 다시 사용이 되는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운동입니다. 거리라는 것이 무엇과 무엇의 곱으로 단순히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 성력과 시간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수학에 대해서 베이스가 안 잡혀 있으면 지금 하는 얘기부터가 뭔가 급발진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잘 들어봐. 그러니까 물리나 수학이나 다 어떤 수식을 표현을 할 때 절대로 한글 단어에 의존하지를 않아. 당연히 뭐에 대한 사용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냐면 기호의 사용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등속운동은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서술이 된다라고 하는 공식이 등속운동의 본질인데 저 공식을 기호를 사용해서 정말 수식스럽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에겐 미안하지만 이거는 일단 외워야 돼요. 약간 영어에서 알파벳 비슷한 느낌이라서 거리를 뜻하는 기호가 S, 속력을 뜻하는 기호가 V, 시간을 뜻하는 기호가 T. S 저거 영자. 제가 알기로는 distance 아니면 displacement인데 왜 초성이 아니고 중간에 있는 글자를 쓰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과 직선 사이고 수학에서 D란. 물리의 좋은 점은 뭐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칠판에 적는 거를 그 깨끗한 종이에 받아 적어주시면 되겠죠.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안 넘어가시고 물리의 장점은 모든 대화가 수치화된 정보에 기반해서 객관적이고 확실한 그래프를 가진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리가 좋은 과목인 거거든? 등속운동이라 그랬잖아. 뜻풀이를 해보시면 속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는 운동이라는 얘기야. 일정하게 유지되는 운동을 등속운동이라고 한다고 하거든. 등속운동은 그래서 어떤 물체의 운동 속도가 처음에 저 값으로 고정이 됐어. 깨끗한 페이지 P라고 몇 번을 말하노? 이 값이 심정지 환자 그래프 마냥 저렇게 일정하게 쭉 유지가 되는 그런 그래프를 등속 운동에서의 속력 그래프라고 하는데 수학 이번에 1등급 아닌 사람 존나 많네. 손 안 드신 분 다 1등급이에요? 네. 오, 니 1등급이야? 네. 진짜? 아니 당연하죠. 개구라 같은데? 아니 이렇게 쉽게 나와서 니 몇 개 틀리지 않았냐? 저요? 저 화학이 망했죠. 왜 그랬대? 아니 쌤 저 쌤 들려고 시험 뒷장에다 다 풀렸다가 저 많이 틀린 거 아니에요? 쌤이 쌤이 안 보내줬어요. 내가 뭐랬는데? 쌤 제 과학 점수 물어냈어요. 과학 시험을 깨끗하게 풀면은 보상 준다 있어요. 개소리야.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맨 마지막에 백지에다가 다 풀었잖아요. 야! 그러니까 수학에 최소한의 감각이 있으시니까 다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저런 걸 무슨 차수라 그래? 상수함. 영차라 그래. 네. 상수함수는 왜 저 보니까 무서워요? 네가 날 본 거야. 상수함수의 차수는 영차라 그래. 영차. 네. 지금부터 한 개만 약속하고 넘어갈 겁니다. 속력 그래프라 그래요. 거리 그래프라 그래요. 속력 그래프에서부터 거리 그래프로 한 칸 왼쪽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그래프의 차수가
하나 증가해야 됩니다. 그쪽에 조용히 해라고. 1차 그래프가 나타나야 되는데 1차 그래프라는 얘기를 굳이 안 하더라도 위에 보시면 S가 T에 대한 몇 차식인 걸 이미 알 수가 있어. S가 T에 대한 1차식, 원점을 지나는 1차식인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당연하게 저렇게 그려진다. 등속 운동에서는 거리 그래프가 저런 원점 지나는 1차 함수로 당연하게 그려진다. 그러니까 이 사례, 이 간단하고 단순한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일단 아세요? 왼쪽으로 한 칸 가면 차수가 어떻게 된다? 한 칸 올라간다. 이 미분이 왜 나와? 이번 하니까 좀 뭔가 있어 보이서. 근데 이 운동이 등가직으로 발전을 하면 등가직에서는 그래프 3개를 동시에 다룰 건데 거리랑 속력은 그대로 가. 거기에 한 개를 더 추가할 거야. 가속도 그래프를 추가할 거야. 등이라는 한자어가 뭘 뜻하는 단어다. 그래서 같다, 일정하다는 걸 뜻하는 단어다. 그래서 아까는 등속이었어. 속력이 일정하니까 여기가 0차 함수였잖아. 지금은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라 부르겠지. 그래서 등가직에서는 일단 A 그래프가 이런 심정지환자 그래프고 얘가 역시 차수가 몇 차? 빵차기 때문에 그래서 옆 칸으로 옮겨가면은 몇 차? 한 칸 더 가면은 2차식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거든. 가운데 그래프는 근데 이제 그릴 때 원점이 아니고 어떤 절편을 지나는 형태로 이렇게 1차례 그려줘야 되고요. 뭐 속력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0이 아닌 경우를 따지는 게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교재에서 다 이 형태로 먼저 니네한테 제시를 합니다. 에? 네. 그래서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운동을 표현하는 제가 굉장히 선호하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4가지 공식이 존재하거든요. 1, 2, 3, 4번식이라고 제가 보통 부르니까 니네도 이번 시험 범위에 물리가 몇 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번인가 저저번에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쪽 단원에서는 이 공식 아니어도 된다, 안 외워도 풀 수 있는, 안 써도 풀 수 있는 문제 나올 거다라고 물리 담당하시는 교사분이 분명히 야부리를 털 거야. 들었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거 다 허황된 말이니까 그냥 외울 걸 외워야 되고. 네? 그분은 잘 몰라요. 모르겠고. 등가직의 공식들 4가지를 쓸 건데 첫 번째 공식을 V가 V0 더하기 AT다라고 서술을 합니다. 나 이거 안 했나 근데? 그러니까 되게 했던 기시감이 든.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뭘 만들기는. 저 유도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 의도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면 보여줄게. 야 그러면 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쓸게 바로. 여기를 평균 속도라고 하죠. 나는 들은 적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한번 오셔야 됩니다. 지금 5번이나 들었는데 5번 들었으면 다 완벽하게 다 숙달하고 있겠네. 아직도 못 외워. 아니요, 이번 빼고 다 외웠어요. 이번은 솔직히 너무 귀찮더라고요. 쓸게 많아서. 쓸게 너무 많아요. 이번에 S랑 3번에 2번의 S랑 3번의 S가 다른 거냐니 그게 무슨 큰일날 소리야. 다른 거냐고 물어보는 아니라고. 당연히 같아야지. 거리가 대문자랑 소문자랑 S 거리예요. 둘 다 소문자인데. 아니, 그럼 S를 왜 이렇게 크게 써준 S 거예요? 대문자는 뭐예요? 아니 소문자라니까. 만약에 소문자
숫자가 왜 이렇게 커요? 미안하다. 언제 써요? 미안하다. 하세요, 그럼. 미안하다. 그 대문자 언제 써요? 몰라. 그래서 여기 나중 속도에 관한 1차식이 여기 나와 있고 거리에 관한 2차식이 어디 나와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여기에 시간에 대한 2차식이라는 거를 수식을 딱 적어보면 다 납득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다. 네. 왜? 저 이번 마지막 뭐예요? T. 아, 미안. 동일성이 없었네. 물소리 들려요, 물소리. 안 돼. 물 봐. 쌤 집에서 만들기. 물이 안 내려가잖아. 쌤 그것도 집주인한테 항의하죠. 집주인이 그거 못하줄 의무가 있잖아요. 아니 쌤이 매번 여기 공원 화장실에서 세안을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을까? 빨리 집주인한테 따지세요. 야! 동네 망치는. 니네가 여기서 등가직을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대한 이유는 뭐 때문에 발생을 하냐? 아 물론 이 자체로 중요한데 자유낙하라고 하는 타입의 운동이 저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 작년에도 물리 저한테 수강하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괴롭겠지만 왜 괴롭냐면 전 중학교 3학년 물리도 사실 이렇게 하거든요. 중학교 3학년 물리도 그냥 등가직 사용하고 그냥 그래프 그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건 애초에 학년 구분을 하는 게 더 웃긴 거야. 자유낙하라는 거는 단적으로 말해서 이런 건데요. 지표면 상에서 높이 h만큼의 지점에서 떨어지는 물건 두 개가 있다. 가장 단적으로 나랑 코끼리랑 같이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봐. 코끼리 못 그리겠다. 코끼리는 코끼리 다리 있어요. 여기가 공기저항이 없다는 전제가 깔린 공간이야. 공기저항 없는 전제가 깔린 공간에서 뭐 내가 체중이 70kg쯤 되고 쟤는 1톤쯤 된다고 할 때 그러면 낙하 속도는 누가 더 빠르다? 같다. 그래서 키워드로 만들면 이건 적어야 되는데 오늘 자주 쓸 멘트인데 높이가 같으면 뭐가 같다? 같은 높이는 반드시 낙하 시간도 같다. 같은 높이 같은 시간 같은 높이 같은 시간 같은 높이 같은 시간인 이유는 지구라고 하는 한정적인 공간에서는 뭐가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중력과 속도 G값이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G의 값이 얼마인지는 다 알아야 돼요. 이번에 학교별 솔직히 이 문제는 학교별 분류할 필요도 없어. 다 나올 거야. 분명히 보장할 수 있게 다 나올 거야. 뭔가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거야. 뭔가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거고 G값을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 시계 뭐 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중간 시험 대비하면서 아주 현타가 왔던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 뭐 시험 하루 전날에 할로젠의 특징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인간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힘 빠지는 순간들이 이제는 안 없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당연히 역학 시스템의 시험 대비를 한다 그러면 G값이 뭔가는 당연히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다행히 이 자유낙하라는 거는 G값이 그러니까 낙하할 때 어떤 물체가 경험하는 가속도 값은 항상 고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유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포함이 되거든. 결과적으로 니네가 이 공식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 거는 물리학 원 수준으로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자유낙하라는 버전에 맞춰서 1, 2, 3, 4를 조금 더 간소화된 형태로 인식을 해주시면 그것만 해도 충분하단 말이야. 네? 그렇군요. 자유낙하라는 조건은 근데 자유낙하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비해서 고맙게도 뭔가 더 추가가 되는 편한 조건들이 몇 개가 더 있어. 그래서 공식이 굉장히 단순화될 수가 있어.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추가 조건이 뭐냐면 자유낙하는 일반적으로 초기 속도를 0으로 두는다는 거야. 저 그렇게 한 위태로 살았어요. 그렇죠. 초기 속도가 0이고 플러스 G 값은 이미 고정적이라고 했으니까 A 값에 싹 다 뭐로 통일한다? G로 통일한다. 우와 누구야? 저요. 기억해요. 근데 중학교 분리를 이렇게 배우니까 네. 불쌍하네요. 그래서 존나 어렵다 하던데요. 중학교 때 저렇게 저런 거 올라도 72점. 그니까 내가 70이죠.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야 오늘 좀만 기다릴게. 다 적었어? 뭐 다 적으신 것 같은데 봐봐. 오늘 이 내용 자체를 처음 보신 분들은 앞으로 아무런 표시 없는 제로라는 표시가 붙은 놈이랑 안 붙은 일반 속도를 앞으로는 나중 속도라고 부를 거거든. 일반식은 뭐에 대한 공식이냐? 정확하게 나중 속도에 대한 공식인데 만약에 그 등가 속도 운동이 자유낙하로 딱 제한이 걸린다면 자유낙하 할 때 발생하는 나중 속도 값은 심플하게 뭐랑 뭐의 곱으로만 서술이 된다는 얘기. A를 G로 변경했고 V0가 0이라 했으니까 굉장히 간소화된다는 얘기야. 1번식이. 저거 뭐라 쓴 거예요? 어디요? 위 옆에. 이거요? 위 왼쪽이요. 1번. 괄호 1. 1번식. 야, 물리학 원 수준으로 할 거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이번 시기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조건이 추가되는 순간 이번 시기 활용도는 몰라보게 올라가고 보장하는데 니네 시험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활용될 식은 얘야. 이번 시험에서는 그래. 실제 물리에선 절대 안 그러는데 통과라는 희한하게 잘라놓은 이 부자연스러운 단원 배치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게 사용될 식은 아마도 이번 식이야. 그래서 자유낙하 버전의 이번 식은 나와 있는 조건들 추가하면 어디가 잘리고 V0T가 잘리고 앞쪽에 A가 뭐로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데 잘생겼어요. 쌤 재능이 형 엄마한테 전화 드리죠. 전화해서 뭐라 하는데? 말이 너무 많다고요. 난 별로 말 안 해. 아니 잘생겼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세 번째야. 네가 문제여서 그렇지.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조용해라. 쟤 내라고 했어. 야, 지금 이거는 거리야, 거리. 근데 거리인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운동은 낙하 운동이란 말이야. 그러면 낙하하는 물체에서 발생하는 거리가 뭔데? 낙하하는 물체가 발생시키는 거리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데? 거리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국어적으로 자연스러운 단어는 낙하하는 높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호를 조금 변형을 해주면 더 좋은데 일반적인 거리값이 아니고 여기서 따지게 되는 자연낙하에서 따지게 되는 수직 방향의 거리값은 높이를 뜻하는 영어 단어 height. 그래서 기호 h를 쓴다. 영어 좀 쩌는데요. 에? 내가? 그건 나로 알아요. 기계공학과. 재수없어.
그냥 토익 공부를 지금 더 해가지고 토익 990을 빨리 만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토익이요. 예. 단어 열심히 외워야 돼요. 단어 열심히 외운다는 것도 중요한데 뭐 모르겠다. 일단 제가 영어 문법을 좀 못해요. 아이쿠. 야, 아이고요. 그러면 아까 2번 시까지 누적된 방법을 통해서 이거 한번 표현해봐. A는 전부 뭐로 바꿨어? G로 바꿨어. S를 뭐로 바꿨어? 그럼 2GH가 우변에 V0 제곱이 사라지니까 2GH가 뭐로 서술된다는 거? V제곱으로 서술된다는 거. 작년에 3학년 2학기 때 아마 에너지 보존이라는 거 시험을 치시면서 사실 이거 사용했습니다. 그때 많이 봤던 공식인데 이번에 다시 나오는 거야, 등가직에서도. 예. 4번식은 뭐 굳이 할 게 없어. 4번식은 이거 자체로 그냥 계속 사용해 먹으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자연학화 버전으로 바꾼 공식 3개 버전을 꼭 머리에 기억을 해 주시고, 이거는 뭐 그냥 무식하게 암기한다기보다는 어차피 문제풀이에 계속 써먹으면서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재생산이 될 거니까 문제풀이만 성실하게 해주시면 되겠다. 어? 저 다음 주에 왔을 때는 물리 도사가 돼서 물리 도사 되려면 폐관 수련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이거 다 풀면 물리 도사 될 것 같아. 안 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힘은 그래서 되게 많지만, 엄청 많지만, 일단 이 단원에서 덱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힘은 사실 이 단원이라고만 한정 짓기도 좀 뭐 한 게 3학년 때 메인 퀘스트였단 말이야. 중학교 3학년 때 메인 퀘스트. 그래서 기왕 할 거면 애초에 거기서도 애초에 어렵게 해가지고 제대로 끝낼 수 있게 기회를 주지 뭐하러 거기서 애매하게 끊어가지고 한 번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재탕을 해먹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단원 중에 한 개인데, 중력이라는 힘이 너희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대상으로 이번 단원에는 딱 배치가 돼 있어. 네? 중력 괄호치고 만유인력이라 돼 있어. 뜻풀이 잠깐 해드리자면 만유는 어디에나 있다는 거야? 인력이라는 건 당기는 힘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 왜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계산했어요? 조금만 저에게 여유를 주시면 제가 나중에 챗GPT한테 물어볼게요. 저도 모든 걸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막말로 나는 물리를 잘하는 게 아니고 물리 문제 푸는 걸 잘하는 거지. 만유인력이라는 건 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임의의 질량 M1, M2 서로 분리되어 있는 두 물체가 어떻게 형성하는 값이다.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값이다. 그렇습니다. 공식 외워야 돼요. 네? 공식 나와요. 네. F. 아니, 공식은 공식이고 일단 여기서 반드시 나와야 될, 읊을 수 있어야 될 성질들 첫 번째. 저 만유인력 왼쪽 F와 오른쪽 F는 서로 뭐하다? 크기가 같다. 반드시 같아야 된다. 크기가 같고 방향은 어떻다? 방향은 당연히 서로가 서로에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두 번째. 색깔이 다르지. 다 F의 특징이에요. 네? 아니요, 두 번째는 공식적일 건데요. 그러니까 만유인력 괄호치고 gravity라고 하는 힘은 어떤 공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하면은 공식에 너무 거부감 느끼지 마.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게 지금 문과 쪽 과목보다는 훨씬 더 나아. 차라리 공식 나오는 게.
중력이라는 값은 저러한 임의의 질량과 임의의 그 사이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중력의 값은 g 곱하기 양쪽 물체가 떨어져 있는 거리에 양쪽 물체의 질량의 곱으로 서술이 됩니다. 몰라. 좀 작아. 많이 작아. 뒤에 작아. 니 키처럼. 조용히 해라. 깔창까지 하면 170이 되고 지금 슬리퍼로 야! 예. 근데 뭐 사실 당연한 거긴 한데 상의 구성이 저렇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 중력을 형성하는데 참여하고 있는 두 물체 중에 하나가 M1이나 M2 둘 중 어느 쪽의 질량이 커지더라도 커지면 둘 중 어느 질량이 커지면 반드시 그거는 전체 중력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M1이 커지면은 M1이 받는 중력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M1의 중력 질량이 커진다고 해서 얘가 받는 중력만 커지는 게 아니고 항의 구성 자체가 두 질량의 곱이 분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커지더라도 질량이 둘 중 하나만 둘 다도 아니고 둘 중 하나만 커지더라도 반드시 그거는 중력 자체가 커지는 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당연한 건 한번 써봤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되는 게 시험이라서. M1이 커지면 M2가 커진다는 게 뭔 소리예요? M1이 커지면 M2는 별도지. F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게 맞다네. 저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1이 커지면 F가 만약에 일정하면 M1이 커지면 M1, M2가 더하면 나중에 남아봐. 그거는 좀 수식적으로 풀이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냥 당연한 거 같은데. 1번 근데 일단 하던 얘기 마저 할게. 만약에 근데 이 공식은 일반 우주에서 다 적용이 되는 공식이고 아까 자유낙하 버전의 등가직에서 가장 활용도 높을 예정인 건 두 번째 식이랬지. S는 2분의 M. 중력 관련된 공식들 중에서 이것도 역시 장담하고 요 작년 출제 사례들을 봤을 때는 무조건 한 문제 출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의 내용물을 직접적으로 암기하라는 게 나오진 않습니다. 대신에 비교하는 게 나올 겁니다. 비교. 두 물체를 띄워놓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비율을 1R과 2R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 그러면 거리가 2배 멀어지면 중력은 몇 배 약해져야 돼? 4배 약해져야 돼. 왜냐하면 거리항이 밑에 뭐로 들어가 있으니까 R 제곱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정도 간단한 비교하는 문제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좀 재밌는 지점인데 지구라고 하는 장소로 만약에 제한이 걸리잖아. 일반 우주에서. 네? 그러면 지구에서의 중력에는 지구 중력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면요.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중력을 만들어내는데 참여하는 두 물체 중 하나가 갑자기 난데없이 뭐로 바뀌었어? 행성으로 바뀌었지. 어떤 그 사물이 뭐든지 간에 63빌딩 정도의 엄청난 질량을 가진 물체를 옆에다 붙여놔도 63빌딩 질량은 절대 뭐에 비할 바가 못 돼? 얘에 비할 바가 못 돼. 맞죠? 네. 생각을 한번 해봐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그리고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측정을 한다 그럴 때 지구 중심으로부터 이 물체의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를 측정한다 그럴 때 지구의 반지름 값이 있을 건데 지구 반지름 값이나 실제로 엄밀하게 측정한 지구 중심에서부터 이 물체까지의 거리 값이나
I 값이나 X 값이나 크게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애초에 뭐가 너무 압도적으로 크니까. 지구 반지름이 겁나게 크니까. 그래서 혹시나 저는 뭐 좀 바람이 있다면 이 서술 과정, 이런 유도 과정을 서술형 문항으로 아예 내버리면 좋겠는데, 지구 중력 값이 유도되는 과정은 원래의 공식에다가 F 값에 이게 F가 G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라는 공식에다가 뭐가 들어가는 거냐? 어차피 이 두 물체 중에 하나가 지구라는 초거대 행성이니까 거리값은 그냥 단순하게 뭐로 축약시켜 버릴 수 있고 반지름 값으로 축약시켜 버릴 수 있고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두 물체의 질량 곱은 둘 중 하나가 역시 뭐로 바뀌어 버리니까 초거대 질량, 지구 질량 대문자 M으로 바뀌어 버리고 거기에 물체 질량 소문자 M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장 내일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가 쪼개지는 이 정도의 극단적인 가정을 하지 않는 이상 당장 하루아침에 지구의 반지름이나 지구의 질량값이 바뀔 이유가 있을까요? 에? 당장 하루아침에 지구의 질량이나 지구의 반지름이 바뀔 이유가 없어. 어지간한 인간이 살고 있는 라이프 사이클 중에는 어차피 여기가 다 통째로 모일 거라고 그래서 쟤네가 통째로 상수가 된다고. 저 노란색 괄호 안이 통째로 상수가 된다고. 저 상수값이 뭘로 축약이 된다고. 이게 중력 가속도 소문자 G로 축약이 된다고. 그래서 지구에서의 중력은 단순히 뭐로 계산하면 된다. 질량에다가 물체 질량에다가 지구상의 중력 가속도 9.8이라는 근사값을 넣어주면 된다. 들어갔다 나올 때, 나갔다 들어올 때 엄청 조용하게 갔다 와. 아무 말 하지 말고. 이제 나머지 얘기들은 전부 다 실제 문제를 가지고 실증 사례들을 쫙 보여드리면서 사실은 문제가 전혀 어렵지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면서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 쭉 실제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OX 안 해도 되고요. 페이지 넘겨봐요. 4페이지인가? 페이지 번호를 안 붙여놨네. 저기 공 두 개 떨어뜨리는 그림으로, 공 두 개 떨구는 그림으로 5kg짜리 1kg짜리 공 두 개 떨구는 그림으로 가주실게요. 그거 다 마시고 옆에 있는 애 뺨 좀 때려봐. 야! 전시회 왔나? 팔짱 풀어, 씨. 아, 왜 이건 또 리모컨이 안 먹어, 짱. 아니, 같이 할 건데, 지금 화면이 떠야 되는데 왜 안 뜨지? 응? 화장실 한 번. 쌤 근데 등 가속도 아니라 가속도의 변화량이 뭐라요? 가속도의 변화량은 속도의 변화량 가속도랑
가속도의 변화량은 절크라 그래요. 절크. 진짜로 물리학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개인데 당신들이 볼 일은 없다. 그럼 등절크 직선 있는 거 있어요. 그건 영어로 표현해야죠. 그러니까 컨스탄트 절크. 됐고 A가 B보다 큰 물리량을 찾으래. 먼저 중력의 크기는 아까 구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지. mg겠지, mg. 여기가 근데 질량값이 오른쪽 B에 비해서 몇 배? 5배니까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는 A가 B의 몇 배? 5배일 거야. 펜 좀 들어봐. 쌤 그럼 등절크면 그러면 위치가 3차예요. 수평면에 맞아요. 수평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오늘 키워드 만들어 드린 거 등가직에서는 자유낙하에서는 같은 높이는 곧 뭐다? 같은 높이, 같은 시간. 시간이 A가 B보다 클 수가 없다. 국어 문제다 생각하자. 국어 문제다.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라고 하는 저 표현은 그대로 축약해서 저게 곧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A가 떨어져요. B가 떨어져요. 두 물체가 경험하는 가속도의 크기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볼 것도 없이 디귿도 틀렸어요. 지울게요. 문제가 역시 어렵게 나올 거라는 기대를 막 엄청나게 할 수는 솔직히 없는데 좀 이런 거 안 내야 되는데 중력과 관련해서는 사실 계산 문제, 추론 문제만 많이 내도 되는데 03번처럼 쓰잘데기 없는 예시 문제가 나올 거거든. 한 개 정도는. 여기서 가나다 중에 중력에 의해서 가능한 현상들을 고르라! 달이 지구 주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우리 궤도에 붙잡혀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 그거 중력 때문 맞다 아니다? 맞다! 빗방울이 아래로 떨어진다. 저게 중력의 영향 맞다 아니다? 잘 모르겠으면 중력이 없을 때 빗방울이 어떻게 움직일까 상상해보면 돼. 애초에 빗방울이 만들어지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공간을 일시적으로 무중력으로 만들어.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 빗방울 안 떨어집니다. 그냥 동동 떠다닐 거예요. 그리고 다도 그래서 본인이 동의 못하겠다 그래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식물의 뿌리가 땅속을 향해 자라는 이유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중력에 이끌려서 그런 건데 실제로 무중력에서 키우면서 그냥 있는 방향으로 거예요. 제가 무중력에서 키워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문제랑 별개로 네 번째, 다섯 번째 보기들 약간 뭐 들으면 나름대로 재미 모르겠고 중력의 예시로 또 추가시킬 수 있는 내용들 딱 두 개만 얘기하고 갈게. 먼저 기린인데 그림 그리지 마세요. 다리 좀더 길어야 되나? 그 부채예요, 저거? 쌤 다리 아니 꼬리라도 그려봐요. 처음에 빗자루인지. 아니 그리고 목이 왜 여기 있어? 너무 뒤에 있는 거 아니야? 별 가짜는 걸로 시비 거네. 야! 기린이라고 하는 이 포유류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뭐야? 다리, 목이 길어요. 꼬리, 목이 길지. 목이 길고 목 위에 뭐가 있어? 대가리. 눈가리가 있고 뇌가 있어.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이 여기 들어가 있어. 눈과 뇌라는 게. 그러면 그 눈과 뇌라는 기린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신체 기관도 당연히 뭐를 공급받아야 돼? 피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피를 공급해주는 위치는 이 아래 몸통에 있단 말이야. 사람의 심장과 비교했을 때 기린의 심장을 따라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부과받게 돼? 저 중요한 기관을 향해서 피를 쏴줘야 되는데, 올려줘야 되는데, 올려주기 위해서 넘어서야 될 관문이 너무 길어. 그래서 실제로 기린의 심장은 인간과 비교했을 때가 아니고, 같은 포유류들, 비슷한 사이즈, 비슷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대형 포유류들 여러 종류와 비교해봤을 때 유난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크기 자체가 커요. 크기가 자체가 크고 성능이 강해야 되니까 성능이 좋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기린이라는 동물은
실제 수의사들이 측정을 해본 결과 혈압이 유난히 다른 생물들에 비해서 높아. 그래야지 피를 어떻게 할 거니까 저 멀리 여기까지 쏴줄 거니까 쌤. 낮에 ELC 들어주니까 어떤 미친놈이 그러면 브라키오사우루스는요라고 물어. 아니 그거 말고 더 큰 애 있는데. 아니 당연히 측정할 방법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측정해보면 당연히 겁나 크고 심장 겁나 크고 혈압도 겁나 크겠지. 황당한 질문을 하시던데. 근데 리미트가 있지 않아요? 아니 근데 개 황당한 얘기를 하던데 그 친구가. 그러면 기린이 크냐 브라키오사우루스가 크냐 물어보더라고. 누가 크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브라키오가 훨씬 크죠. 아니 티라노도 기린보다 크죠. 아무튼 그래서 이 대형 포유류의 사례를 조금 더 끌고 오면은 꼭 기린이 아니더라도 곰이라든지 코뿔소라든지 코끼리와 같은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랑 야생에서 1대1로 맞다이를 까면 우리가 100% 죽을 게 확실한 그런 동물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에 비해서 뭐가 되게 튼튼하냐? 골격이 굉장히 뭐하다? 강합니다. 골격이 튼튼합니다. 왜 튼튼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목적이 뭔데? 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 있는 것 자체로 걔네는 칼로리 소비가 되게 크다고. 왜? 버텨야 되는 하중이 되게 크니까. 버텨야 되는 중량의 크기가 되게 크니까. 버텨야 하는 하중은 조금 격식 차린 표현인데 그러니까 버텨야 하는 하중의 크기가 굉장히 뭐하니까 크기 때문에 인간에 비해서. 비슷한 예시로 뭘 또 들 수가 있냐면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 가장 구분되는 차이점이 식물세포는 우리에게 없는 뭐가 있어? 세포벽이 있죠. 걔네가 세포벽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인간과 같은 뭐가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같은 척추동물과 같은 튼튼한 골격이 없으니까. 골격은 없는데 누군가 지탱은 해줘야 돼.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의 뼈에다가 지탱 기능을 몰아주는 게 아니고 개별 세포에다가 다 분산시킨 거야. 적어줄래? 좀 중요한 예시거든. 문어도 세포가 있어요. 뼈 없잖아요. 연체동물이잖아 걔는. 그리고 걔는 물에 살잖아 인간아. 물에 사니까 부력에 의해서 중력 지탱을 안 해도 되겠지 그러면. 정임이 닭이랑 싸우면 저요. 뺏겼어. 테이크에 뼈 내놔봐. 안 뺏겨요. 야! 내가 지금 그 종이를 실제로 보고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여백이 어디 번호에 많은지를 모르겠는데 조금 중요한 얘기 중에 한 개가 근데 뭐냐면 예시는 그냥 별거 아니야. 뭐 기린이라든지 브라키오 이거는 그냥 재미로 들으면 되는 거고 사실 물리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건 저거거든. 뒤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반복이 되면서 계속 반복돼서 나올 멘트들인데 지구 주위에 달이라는 위성도 있고 달은 뭐 당연한 거지만 자연 위성이잖아. 달 말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로켓에 실어서 띄운 걸 뭐라 그래? 인공위성이라는 게 있어. 달이든 인공위성이든 자연위성이든 인공위성이든 다 마찬가지야. 얘네는 지구 주위를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등속 원운동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하셨던 거 같아요. 예? 이거 먹었는도 하셨어요. 등속 원운동 했어요? 그 했다는 게 정확히 그럼 얘가 등가속 운동이다 등속도 운동이다? 대신 전에 아 예. 네. 아니요 뭐냐. 네. 등속 운동하니. 등속 원운동.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인데 얘는 가속 운동이거든. 표현이 등속이라고 돼 있지만 여기서 같다는 거는 속도가 아니고 속력이 같다는 뜻이고 이 얘기는 사실 다음 주에 할 건데 속력이 같음. 아 오케이. 속력 같음. 얘는 그래서 이거는 뭐 미리 많이 나온 김에 미리 적어 놓을게요. 얘는 철저히 가속도 운동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이게 나오죠. 왜냐하면 물리학 원에 있는 어려운 수준의 등가직을 못 꺼내니까 개념적인 부분을 건드릴 거란 말이야. 특히 백석고등학교는.
아? 빨라지냐고? 아니? 여기 왔다 있잖아. 요 그림은 좀 따라 그려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주황색으로 표현한 거는 달의 어떤 방향이야? 뭐의 방향이야? 달이 운동하는 방향이지. 운동 방향과 별개로 달은 힘은 어디로 받고 있어야 돼? 우리 중력에 잡혀 있으니까. 달은 저 원궤도상에서 힘을 어디로 받아야 돼? 지구 중심을 향해서 받아야 돼. 아. (6월에) 오징어 게임 개봉하네요. 네. 네. 저는 즐겁게 시청을 할 테니까 너희는 시험 공부하세요. 안할 거죠. 저희도 수청할 거 2월이 언제예요? 우리 뭐예요? 6월이라고 5월? 아 시험볼 나온다고 부탁해요. 니네는 그나마 08년생들보다는 낫잖아. 08년생들은 고3인데 월드컵 하는데 오씨. 아 그렇네. 내년에 미국 가고 싶다. 보면 1년 못한 거. 운동 방향! 운동 방향! 걸어치고 아직 봐봐. 여기 계신 참가자분들이 그걸 아직 안 했잖아. 미분의 대부분 안 했을 거라는 걸 가정을 해야 되는데 미분의 대부분 안 했을 거라는 걸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미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못 해요. 대신에 어떤 이러한 곡선 궤적을 가지는 물체의 운동 방향은 어떤 십전에서의 그 물체의 접선 방향과 같다라는 건 그래서 미분을 안 했기 때문에 이해의 대상이 아니야. 이건 외워야 돼 지금. 접선 방향이 운동 방향이다. 곡선 궤적을 발생시키는 운동의 경우에 외워라. 운동 방향, 접선 방향. 오케이? 오늘 외워야 될 것 좀 많았거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초반부에 얘기했던 줄임말 진짜 레알이랑 서울 조화랑 서륜 조화랑 외워라. 진짜 레알, 화산진, 화산재 기억하죠? 아저씨 잘못 적었네. 화산진, 화산재, 화산력, 화산암괴 크기 순서로 서련 좋아. 그 화산가스 구성이 수증기 제일 많고 다음에 이산화탄소 다음에 질소 그리고 뭐? 질소 이산화황 산화황이라는데요. 누가? 이산화황 그러니까 야 어차피 그게 가능한 얘기는 아니고 가정법으로 만약에 그러면 지구의 중력이 확 한순간에 실종이 돼버린다. 그러면 달은 바로 튕겨나가는데 걔네가 튕겨나가는 방향이 어디다? 접선 방향. 그대로 일직선으로 쭉 간다 여기서. 알겠지? 운동 방향이 저 원궤적 방향과 같다라고 하면 그건 명백히 틀린 말이니까 주의를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넘기셔서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11번 보시면은 11번은 일단 미리 말하는데 절대 안 어렵다. 안 어렵고 안 어렵지만 아마 이것도 보장할 수 있다. 어떤 학교든 한 문제는 나온다. 저 운동은 내가 지금 뭐를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 A의 운동이 아니라 B의 운동을 가리키고 있어요. B의 운동을 한글 단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포물선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포물선 운동. 원래는 이 내용이 물리학 2에 나와서 물리학 2에서 저 운동의 궤적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식으로 미션이 주어지면 그거 엄청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통합과학에서는 절대 그 수준으로 건드리지 않거든. 되게 단순하게 따질 거야. 뭐랑 뭐를 비교해 줄 거냐면 포물선 운동을 내가 2차원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싶다고 할 때 연직 방향으로 한번 분석하고 수평 방향으로 한번 분석하고 기껏해야 이거 두 개밖에 안 해. 적었어?
지금 적는 건 11번 그냥 그 자리에 바로 적으면 돼. 딱 소재 한 번만 듣고 나면 그 뒤부터 주구장창 재탕 된단 말이야. 뒤쪽에 문제 배열들 보면 아시겠지만 신기하다.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 등속 운동을 하고 하나.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B라는 물체를 보시면 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면 수평 방향으로 원래 속도 V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본다. 그럼 연직 방향으로는 제가 여기에 가상의 다이빙 대가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알까기 하듯이 여기를 탁 하고 쳐주는 거거든요. 알까기 하듯이 탁 하고 쳐줘요. 그러니까 연직 방향으로는 원래 속도가 얼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다. 원래 속도가 0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태다. 거의 이런 유형이 나오면 모든 종류의 문제에 클래시컬하게 쓸 수 있는 어떤 템플릿 한 개를 지금 주고 있는 건데 여기에 내가 A와 B가 동시에 만들어내는 낙하 높이를 H라는 기호로 표현을 했어. 여기서 다시 꺼내 먹으면 돼. 아까 전달했던 니네가 자유낙하라는 조건이 깔리면 2번 식이 활용도가 겁나 높아질 건데 그 낙하 높이 H는 2번 식을 활용해서 2차식 어떤 꼬라지로 표현된다고? 2분의 1의 G의 T제곱 낙하 시간의 T라고 할 때 A도 B도 똑같이 낙하 높이는 똑같이 어떻게? 2분의 1 GT제곱으로 표현이 된다고. 그러면 동시에 뭐를 같이 물어보냐면요. 반드시 야 그러면 A는 그냥 수직으로 떨어졌지만 B는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거리 L이라는 게 발생을 했잖아. 그 수평 방향의 거리가 얼마야를 분명히 같이 따라서 물어보는데 아까 얘기했죠.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한댔단 말이죠. 그럼 수평 방향으로는 발생한 거리라는 값은 단순히 뭐랑 뭐에 곱이 될 수밖에 없냐면 속력과 시간에 곱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지금 얘기했다시피 시간 값은 뭐야고? 시간 값은 단일하게 A든 B든 둘 다 T만큼 주행을 했고 수평 방향 속력은 B만 가지는데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얼마였어? 출발할 때 저거였어. 그래서 너의 수평 방향 거리 대문자 L은 단순히 뭐랑 뭐의 곱으로 표현 가능하다. L 이꼴 VT로 표현이 가능하다. 밖에 비 안 오지? 온다고? 걸어갈 건데? 걸어갈 거예요. 그래서 집에까지 몇 분 걸려요? 쌤 저랑 10분. 비슷할 것 같아요. 뭐? 그럼 제가 빔으로 대차 그릴게요. 아, 그거 스쿠터? 치다가 같이 집가면 되는 거 아니지? 안 뛰기? B의 수평 방향 속력은 야!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한다 그랬으니까 속력 증가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 오늘 줄임말 뭐 만들어줬다고? 등가지. 같은 높이, 같은 시간 A, B는 설령 운동 궤적은 다르다고 해도 출발한 높이는 어땠습니까? 출발한 높이는 어땠으니까? 똑같은 데서 떨어졌으니까 같은 높이니까 같은 시간. 그래서 수평면에 먼저라는 건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 없었다. 두 물체는 같은 높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설령 운동 궤적이 달랐다고 해도 시간 경험은 똑같이 했다. 디귿! B든 A든 둘 다 중력 자체는 반드시 어떤 방향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둘 다 수직 방향으로, 둘 다 연직 방향으로. 지금 오늘 쉬는 시간 15분 했으니까 일찍 끝내야 20분 했거든요. 프린트가 늦게 나와서. 15분. 아무튼 15분이거든. 아무튼 15분은 11번 정리 다 했으면 16번으로 넘어갈게요. 시간 잠깐만. 뭔가 볼리버드 비슷한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포물선 물체, 포물선 운동의 풀이가 나 좀 따라가기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제발 부탁인데 주중에 한번 오셔야 돼요. 10시 와도요. 네, 오시는 건, 몇 시에 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침에 진행을 해보니까 솔직히 무리는 진짜 좀 사람마다 적성 차이가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좀 물리 알아듣는 속도가 빠르신 분들은 방금 그거 한 개만 가지고 뒤에 문제 다 뚫리는데, 조금 안타까운 사례들 중에는 몇 번씩 반복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도 있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평균치를 생각해서 이 정도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11번 풀이도 그랬고 이것도 지금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평일에 한번 와봐. A, B는 둘 다 동시에 동일하게 무슨 운동을 하고 있어? 포물선 운동하고 있지. 포물선 운동. 그러니까 포물선 운동을 하는데 A가 뛰어내리는 다이빙 때의 높이와 B가 뛰어내리는 다이빙 때의 높이가 어떻대? 같은 데서 출발했어. 그러니까 너네가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낙하 높이는 같아. 그러니까 너희의 뭐도 당연히 같아야 돼. 낙하 시간이 같아야 돼. 너의 시간이 T라면 너의 시간도 T여야 돼. 근데 밑에 있는 저 A가 만들어낸 1D와 B가 만들어낸 3D는 둘 다 뭐의 결과물이죠? 등속 운동의 결과물이죠. 수평거리는 등속 운동의 결과물이죠. 에? 등속 운동의 결과물인데 지금 이 그림의 전제는 뭐야? A랑 B가 둘 다 경험한 뭐가 같다? 시간이 같다였잖아. 시간이 같다.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할 거니까 A의 수평 거리는 지가 원래 형성했던 원래 속도 VA에다가 그거에다가 이동 시간을 곱해서 형성되는 결과물이 1D일 거고 맞죠? B의 이동 거리, 수평 거리 3D는 자기의 원래 속도 VB에다가 시간 T를 곱해서 형성된 결과가 3D일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연립해서 적어보면 뭐 이렇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변이 몇 배가 됐어? 3배가 될 때 좌변도 똑같이 3배가 되는데 시간은 똑같이 가야 되니까 누가 3배가 돼야 돼? 속도가 3배가 돼야지 그래야지 이 비율이 말이 된다고? 따라서 뭐와 뭐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다? VB와 VA 사이의 관계가 VA가 VA의 3배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저 새끼 좀 말려봐. 낙하하는 동안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둘 다 경험하는 힘은 뭐밖에 없는데 중력밖에 없지. 그러니까 중력의 방향은 서로 어떻다? 당연히 같아야 된다. 둘 다 어느 방향으로? 둘 다 왼쪽이랑 오른쪽 있잖아. 연직 아래 방향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을 간 힘은 왜 하지? 그거는 전제가 애초에 가해준 힘이 없다는 굉장히 편리하고 치사한 전제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네가 지금 말한 대로 수평 방향의 힘까지 고려하는 순간 그거는 물투 컨텐츠가 됩니다. 작용하는 힘이. 뭐 하세요? 연직이 수직. 수직이요? 예. 왜 수직이에요?
나도 단어의 기원은 잘 모르겠는데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연직 방향의 속력은 줄여서 표현하면 뭐야 이게? 이게 두 글자로 줄여서 표현하면 무슨 속력? 나중 속력이거든. 야, 자유낙하 운동할 때 나중 속력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식이 몇 번씩? 1번식의 자유낙하 버전, 1번식의 낙하했을 때의 나중 속력은 단순히 뭐의 곱으로 표현된다? G 곱하기 T로 표현이 된다고 했는데 같은 공간에서 떨어지고 있잖아. 너희 둘은 같은 공간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가속도를 경험해야 되잖아. 근데 너희 둘은 시간까지도 같았다며.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같아야 돼? 나중 속력이 같아야 될 거니까 누가 누구보다 작다라는 표현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용어 정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무슨 용어 정리요? 연직은 수직이라니까요. 그거 말고 또 많잖아요. 없어요. 뭔가요? 없어요. 람보르기니. 뭐라는 거야 짜증나게. 마지막은 아니고 한 2개 정도 더 풀면 될 것 같은데 저기 GT3RS 20번 20번이요? 쉽지? 몸풀이 숙이더라고요. 예. 보세요. 너 하나 풀었어? 그거 20번이에요. 18번 해볼게요. 1번 네, 뭐 18번인데요. 안다. 20번은 그냥 눈으로 풀릴 수 있는 거. 20번에 답 1번 안 나오신 분? 1번 나오신 분? 그러면 됐고 18번 넘어가서 18번 좀 이거는 고민이 살짝 필요해 보이니까 18번 한번 잡고 해볼게요. 네, 18번 왜요? 풀자고. 뭐가 특별해요? 특별한 게 있어요? 없네. 미안하다. 몇 번이에요? 답이 5번이죠. 그럴 줄 알았어. 특별하지 않은데 왜?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본다고 화면에서 띄워본다고 수평 방향인 거를 못 보고 수직 방향 속력으로 봤거든. 수직 방향 속력인 줄 봤다고. 니은에 저 단어가 수직 방향 속력을 구하라 그래갖고 하면 그건 조금 살짝 어려워지거든. 근데 수직이 아니고 수평 방향이면 뭐 그냥 눈으로 풀면 되는 거니까 됐고. 수직 방향 어떻게 보여요? 그거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 자세히 읽어보니까 시간에 대한 정보도 안 나와 있네. 21번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끝냅시다. 풀면 갈수 있어요. 갈 거고 종이 돌릴 거니까 평일에 올 수 있는 요일이랑 시간 적어라. 안 오면 어떻게 돼? 진짜 어떻게 되지? 클리닉이랑 정규 강의 포함해서 거의 2주 연속으로 펑크 낸 새끼가 이번에 그만뒀거든. 그만두면서 한번 전화해봤는데 뭐 딴 데 갈 거면은 거기 가서 잘 가라 이런 소리 해줘야 되니까 전화해봤는데 전화 끝내는 말미에 내가 지를 포기한 것 같다는 개소리를 하고 아니 2주 연속으로 안 나온 거야. 내가 무슨 수로 그걸 잡아주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나중에 가서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포기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들은 나도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나오면 어떻게 되니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지 말고 나오면 돼. 이번 주는 언제 그건? 이번 그럼 다음 주 언제 될 것 같아? 뭐 그런 거 적든가. 안 나오면 갈수 무슨 걔한테 타격이 있다니까. 자, 물체가 P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와 걸린 시간은 10m 2초다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뭐야? 얘가 이 수평 구간에 달리는 동안 만들었던 수평 방향의 속력이 5m/s라는 걸 간접적으로 가르쳐 준 거야.
뭐 되게 간단하게 기억에 답이 나와버렸는데 물체가 아래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 수평 방송량은 역시 등속도 운동이 지속될 거니까 당연히 오고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서로 같다. 이게 조금 디귿이 괜찮은 보기인 것 같아요. 힘의 방향이라는 건 누구의 방향을 의미하는 건데? 중력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니까 저 그림상의 화살표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아까 말했죠? 꼭 원운동이 아니더라도 곡선궤적의 운동이다 그러면은 곡선궤적의 운동에서의 운동 방향은 항상 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접선의 기울기 방향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 방향과 중력 방향, 힘의 방향이 같지가 않다. 수직 방향 속력 구할 수 에? 이거는 수직 방향 속력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낙하할 때의 시간이 안 나와 있으니까. 야 잠깐만 어차피 종이 돌려야 되니까 그 사이에 봐봐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좀 퀄리티 있는 문제를 못 만들어서 여기 쉬운 평이한 애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문제 정도가 좀 괜찮은 문제가 되냐면 두 물체를 나란히 낙하를 시켰는데 당연히 같은 공간에 있을 거니까 같은 가속도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나마 이쪽 계열에서 추론형으로 좀 퀄리티 있게 나온다면 문항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좋아요. A가 경험한 낙하 높이가 4h다. B가 경험한 낙하 높이는 h다. 그러면 두 물체가 경험한 시간의 차이는 몇 배인가? 3H 자유낙하를 하는 두 물체가 그쵸? 네가 만약에 시간 t만큼 낙하한 결과라면 너는 반드시 얼마야 된다? 2t여야 된다. 질문. 왜? 이번 주 안 되면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번 주는 쓰지 말고. 아니 아까 말했다시피 자유낙하에서의 낙하 높이식은 어떻게 표현되니까? 시간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한 발 더 나아가서 얘네가 수평면에 각자 도달할 때 그러면은 수직 방향의 속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파이팅. 여기를 내가 만약에 V라고 했어. 그러면 왼쪽 공이 수평면에 도달하기 직전의 속력이 얼마일까? 2V겠죠. 왜냐하면 경험한 시간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니까? 1대2니까 나중 속력은 여기에 단순히 뭘 곱하면 되니까 가속도 G를 곱해주면 되니까.